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남유식입니다. 8월의 마지막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입니다. 네, 이제 민족의 명절 추석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추석을 앞두고 이번 주말에 벌초 계획 세우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벌초 가실 때는 또 유념해야 할 점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요. 지난달 대전 서구현 야산에서 채집한 감염 진드기에서 SFTS, 중증 열성혈소판 감소 증후군 병원체가 검출됐다고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채집조사에서 SFTS 감염 진드기가 확인된 건 올해가 처음이라고요. 맞습니다. 이 통계를 봐도요. 채집된 진드기의 양 역시 지난 3월에 비해서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 고개를 들 시기가 왔기 때문에 야외 활동을 하실 때, 특히나 산에 오르실 때는 긴팔, 긴 바지 꼭 착용하시는 거 잊지 않으시기 바라고요. 네. 내려오셔서도 손발 깨끗이 씻으셔야겠죠. 네, 그리고 야외 활동 후에 갑자기 열이 많이 난다거나 속이 울렁거리거나 구토 증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의료기관 반드시 찾으셔야겠고요. 추석 전후로 해서 환자가 집중된다고 하니까 성묘나 벌초하실 때는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네, 우리 가족 다 함께 모이는 명절 때 건강하게 나셔야 되니까 꼭 이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날씨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어제는 비가 추적추적 내렸는데 오늘의 날씨는 어떨까요? 날씨 알려주시죠. 네, 계절의 시기가 빠르게 가을로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21.7도로 제법 선선한데요. 한낮에는 대전이 27도로 평년 수준을 조금 밑돌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충남 북부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속도 줄여서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한낮에는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아침부터 낮 사이 충남 북부 지역에는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 기온은 서안 26도, 세종 28도, 대전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당진 26도, 태안 27도, 부여 28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낮게 일겠지만 해수면의 높이가 높은 만큼 만조시 침수 피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가오는 휴일에는 대체로 맑고 선선해서 나들이 떠나기 좋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어른들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이 재산이다. 자식이 보배다. 저희 형제는 이남일녀 3남매인데 저는 어릴 때 그렇게 투닥투닥 싸워서 형제가 많은 게 싫었는데 크고 나니까 형제 많은 게 그렇게 든든하고 지원군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김지원 아나운서도 3남매잖아요. 맞아요. 저도 여동생, 남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라는 거의 친구 같고요. 남동생은 왠지 모르게 어리지만 든든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발표된 자료를 보니까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명을 채 넘지 못했다고 합니다. 1970년에 출생을 통계 작성을 한 이래로 최저치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통계 자료를 인용을 더 해보자면 출산율은 더 낮아지고 그리고 네. 출산 연령은 더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느낌에서 저희도 살짝 찔리는 조금 느낌도 늦었죠, 조금. 네, 들고요. 이렇게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세상이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사진사연 주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행우소. 행복한 우리 가족을 소개합니다라고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 내려받으셔도 되고요. 혹은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사진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소개 많이 해주세요. 네. 자, 본격적인 금요일 첫 소식, 문화와 예술을 만날 수 있는 문화 나들이 순서입니다. 네. 살랑살랑 가을바람도 불어오죠. 그리고 또 이 무더위도 식혀주는 날씨가 도래하면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느낌 많이 드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지역 충남 공주에 가면 이 문화와 예술을 함께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고 있죠. 맞습니다. 근대 문화를 테마로 하는 문화제 야행이 오늘부터 열리고요. 그리고 또 금강을 찾은 사람들에게 예술의 정취를 선물해주는 아주 특별한 비엔날레도 열립니다. 2019 금강 자연미술 프레 비엔날레 그 준비 현장으로 지금 가보시죠. 자연 속에 공존하는 예술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 한국을 넘어 세계인과 함께
자연 미술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상생의 미학을 얘기한다. 자연과 예술의 공존. 2019 금강 자연미술 프레비엔날레를 미리 만나본다. 유유히 흐르는 금강변을 거닐고 연미산 산길을 따라 걷다 보면 자연스레 미술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충남 공주. 예술혼으로 차곡차곡 쌓은 시간은 자연 속 풍경이 되어 있다. 연미산 자연미술공원은 자연과 예술을 벗삼아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며 다채로운 체험, 교육이 이루어지는 열린 자연 전시관이다. 또 국제미술전이 펼쳐지는 장소인 이곳에선 2020년에 있을 본 비엔날레로 이어지는 과정이자 하나의 독립된 전시 행사인 2019 금강 자연미술 프레비엔날레를 준비 중이다. 내일 개막식을 출발점으로 3개월가량 이어진다. 금강자연미술 비엔날레는 지금부터 39년 전 1981년이죠. 공주 금강에서 젊은 지역의 작가들이 시작한 자연미술의 운동을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1991년 금강자연미술전을 개최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국제교류전의 시초가 되겠고요. 2004년부터는 비엔날레 형태로 정례화해서 국제적인 그 미술제 형식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지금 2019년 금년은 2020년을 내다보는 프레베 비엔날레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메인 전시인 자연미술전은 신석기 시대 또 다른 조우. 한국을 비롯해 러시아, 중국까지 7명의 초대 작가가 함께한다. 신석기 시대 하면 먼저는 인류사적으로도 과연 그 혁명적인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제목에 보면 그냥 석기가 아니라 석거할 때 싼 기역 그 받침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는 좀 동시대 담론들과 그다음에 동시대 작가들의 그 새로운 신선한 시각으로 같이 합류해서 자연미술이나 이런 그 생태 쪽으로도 좀 관심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프레비엔날레를 시작하기 약 한 달 전부터 이곳 연미산 자연미술공원 현장에서 작품 활동을 시작한 작가들. 더운 날씨 속에 함께한 고뇌의 땀이 하나 둘씩 예술품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참여 작가 중 한 명인 이명선 작가의 창작품 역시 자연 속에 담기는 과정에 있다. 그는 버려진 자투리 나무에 새긴 가족의 얼굴을 통해 인간이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인간사를 더듬어 본다. 이런 어떤 가족의 시리즈를 통해서 저의 위치가 어떻게 되며 그리고 저의 정체성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그리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라는 것을 버려진 나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뭔가 이렇게 확인하고 어떤 만드는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제 위치를 이렇게 정립을 해보는 그런 기회로 제가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의 자연미술전을 위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또 다른 작품들도 동시에 전시를 준비하고 있다. 소나무를 곰으로 위장시켜 3층까지 올린 고요한의 솔곰. 그리고 하찮은 것들이란 이름으로 대중에게 말을 건네는 이명호 작가의 작품 등 자연 안에서 각자의 자리를 잡게 됐다. 사소하고 흔하고 작고 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눈여겨보지 않았던 것들을 다시 환기시키는, 다시 보게끔 만드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 작은 식물들이 눈에 쉽게 띄지는 않을 거예요, 일상적으로. 그런데 뒤에 하얀 캔버스를 설치함으로써 눈에 잘 들어오게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뭐 감성적으로나 또는 가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를
그 가치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 출신 작가 알렉세이 카니스. 우리나라뿐 아니라 러시아에서도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특별한 동물인 곰을 석탄 덩어리로 표현하고 있다. For me, it's a big honor was being in this place, this park, in creation of my art projects and the big leg beer for our park, because for me it's so very interesting that presentation for my artwork, self artwork for this park. 중국에서 온 양린 작가의 작품은 당나귀와 파빌리온을 형상화해 조화를 드러내며 로마 숫자의 모습을 숨겨놓았다. 其实这是我第一次来韩国，也是第一次在这种大自然中去创作。这种在自然中天人合一的感觉非常棒。我也非常感谢这次活动能给我带来这次机会。 그 외에도 야외 상설전에 포함된 올해의 신작들도 만날 수 있는데 자연미술공원 인근에 전해지는 곰하나로 설화와 그 주인공인 곰이 예술가들의 시각을 거쳐 다양한 소재와 표현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게 올해 전시작의 또 다른 특징이다. 작가들한테 이곳 설화를 창의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요청을 했고 국제 공모를 했습니다. 그 작가들이 매년 6명에서 7명씩 한 달에서 2달 동안 이곳에 체류하면서 이 전설을 이해하고 거기에 아티스트로서의 어떤 창의성 또 상상력을 불어넣어서 이곳에 작품들을 설치했습니다. 그것이 상설전과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역대 비엔날레에서 선보였던 수많은 작품들이 자연과 같이 자리를 지키고 자연스레 세월을 보내며 관람객들을 반긴다. 단순히 눈으로만 즐기는 게 아니라 직접 닿아보고 함께 호흡하며 자연 미술의 가치를 실감케 하는 것이다. 전시 행사 후에 종료가 되지만 그 작품들은 현장에 그냥 남아서 상설 전시 형태로 일반 시민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작품들은 다음 세대 어린이들에게도 교육 자료로도 쓰고 있고요. 시민들에게도 예술 활동에 대한 그 향유를 계속 연중 만끽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미산 자연미술공원뿐 아니라 금강변에도 전시된 작품들. 금강을 찾은 사람들에게 예술의 정취를 느끼게 해준다. 11월 30일까지 이어지는 긴 여정의 대규모 행사로 자연미술전과 상설전 등을 포함해 40여 개국 300여 명 작가들의 예술 작품을 만나는 2019 금강 자연미술 프레 비엔날레. 바람 따라 천천히 돌아보며 자연, 미술, 그리고 사람, 그 조화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어떨까?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미술 비엔날레죠. 2019 네. 금강 자연미술 프레 비엔날레 준비 현장 함께 다녀왔습니다. 네, 어떤 행사를 40년 가까이 이어올 수 있다는 거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자연을 사랑하는 예술가들의 열정이 그 원동력이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참 많은 자연에서 얻은 재료들로 완성된 작품들이 있잖아요. 네. 그중에서 신석기 시대라는 기획 전시가 참 인상 깊더라고요. 네, 정말로 인상 깊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했으면 좋겠는데요. 2019 금강 자연미술 프레 비엔날레는 내일 시작을 해서 11월 30일까지 연미산 자연미술공원에서 쭉 이어집니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과 함께 또 공주로 마실 다녀오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요. 가을과 참 잘 어울리는 푸른 숲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아, 푸른 숲 좋죠. 이 충북 증평에 가면요. 좌구산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좌구산은 아름다운 건 기본이고 통나무집에 천문대까지 마련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숲 종합전물 세트라고도 불리는 이곳 좌구산으로 지금 바로 함께 떠나보시죠. 한남 긍북 정맥의 최고봉으로 일컫는 좌구산.
거북이가 앉은 모습에서 좌구산이란 이름이 붙여졌다는데요. 둘러볼 때도 많고 바람도 많이 불고 공기도 좋고 감탄할 정도로 아주 모든 걸 느꼈습니다. 휴양은 기본, 문화체험에 심신 단련까지 할 수 있는 좌구산 100배 즐기기. 함께 누려보시죠. 울창한 숲과 어우러진 휴양촌과 산림욕장. 임도로 난 MTB 코스까지. 증평 좌구산은 종합휴양지로 사시사철 많은 사람들이 한 뼘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해발 한 600m 위치에 있어서 산림욕에 아주 풍부한 피톤치드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도 집약돼 있어가지고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지난 2017년 첫 선을 보인 좌구산 명상 구름다리. 총 길이 230m로 국내에서 가장 긴 구름다리인데요. 천천히 걸으면서 좌구산의 아름다운 풍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저기. 멋있지? 우리 걸으면 더 시원하겠다, 야. 시원하다, 이제 천천히 걸으니까. 그 사이 이 다리를 다녀간 사람들이 30만 명에 달한다니 명상 구름다리는 좌구산의 랜드마크인 셈이죠. 명상 구름다리와 함께 좌구산의 또 다른 레포츠 시설로 인기몰이를 하는 곳이 있다는데요. 이렇게 안전 장비까지 철저하게 챙기는 걸 보니 과연 어떤 즐길거리인지 궁금하네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이곳은 좌구산 휴양랜드 안에 있는 좌구산 줄타기라는 하강 레포츠 시설이고요. 저희는 총 길이는 1.2km 정도 되고 5개 코스로 나눠져 있는데 1번부터 5번까지 각각 길이가 다르게 되어 있고요.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두 다 짜릿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시설입니다. 와이어를 타고 좌구산을 짜릿하게 즐길 수 있다는 줄타기. 아유, 나중에 심장 떨려요. 가만 있어요. 떨려. 많이 떨리세요? 네, 떨려요. 파이팅! 비명소리 날리며 좌구산의 또 다른 매력 속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줄타기, 일명 짚라인은 고가의 장비나 어려운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탑승 방법 설명 듣고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나면 손쉽게 줄타기를 즐길 수 있다는데요. 좌구산 하늘을 미끄러지듯 날아다니며 짜릿한 쾌감을 누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신선하고 즐거운 일이 아닐까요? 좋아요. 신나고. 내려오는 스릴이 재밌어요. 가장 길고 재미있는 5코스를 추천합니다. 구름다리도 보이고 하늘도 보이고 산도 보이는 좌구산 줄타기 추천합니다. 좌구산에서 즐기는 스릴 만점 이색 레포츠 체험은 쌀매장으로 이어지는데요. 슬로프 길이 82m, 폭 12m의 규모인 좌구산 쌀매장은 아이들이 즐겨 찾는 신나는 놀이터입니다. 저희 좌구산 썰매장은요, 여름과 겨울에 이 계절 이용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저기 보시는 것처럼 튜브 이송기를 설치해가지고 어린 친구들이 힘들게 튜브를 직접 안 들고 가도 자동으로 튜브가 위까지 이송이 되고요. 동시 출발대를 설치해가지고 이제 원래는 친구들이 힘들게 끌고 갔었는데 지금 앉아만 있으면은 안전하게 같이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물 만난 쌀매장이라고 들어는 보셨나요? 긴 행렬의 기다림도 얼마든지 웃으며 즐길 수 있는 쌀매장. 어른들도 그 재미에 동참하는데요. 출발과 함께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비명. 썰매에 몸을 실은 어른들도 잠시나마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보는 순간인데요. 이 짜릿한 재미에 이끌려 모두들 시간 가는 줄도 모른다는군요. 튜브를 직접 만들고 갈 수 있어서 편하고 타보니까 그리고 신나고 이 무더위에 진짜 최고예요. 집이 바로 앞이라 멀리 가는 것보다 부담도 덜 되고요. 가까우니까는 바가지 요금이나 아니면은 갔다 올 때 이동 거리나 그런 스트레스 신경 쓸 일이 없어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2017년 문을 연 좌구산 숲 명상의 집은 치유 여행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회복시키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물치유실에서 진행하는 습식 조격 체험은 피로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는군요. 좌구산 일원에서 채취한 꽃들을 차로 마실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이곳에선 여유 있게 차를 마시면서 마음을 정화시키고 치유하는 꽃차 시음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저희는 자구산 일원에서 채취할 수 있는 많은 꽃들 중에 메리골드 꽃차도 있고요, 펜지 꽃차도 있고, 그리고 금계국 꽃차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살청도 하고 9번을 덮어서 여기 자구산에 놀러 오시는 손님들께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좌구산에서 누리는 뜻밖의 호사. 자연을 그대로 담은 꽃차가 순식간에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꽃차 한 잔의 여유가 마음까지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자연의 맛. 비트 방법을 모르고 또 뭐 그래 해먹는데 차로 요리 해먹으니까 참 편하게 구수하고. 가족들이랑 같이 놀러 왔는데 이런 시설이 있어서 좋네요. 또 뜻밖의 생각도 못했어요. 뜻밖의 이렇게 또 맛있는 차와 건강 차와 이제 조격도 해주셔서 너무 좋아요. 이번엔 좌구산에 새로이 들어선 특별한 체험장으로 가봅니다. 4차 산업과 가상 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곳에선 좌구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좌구산 휴양랜드 내에 가상증강 체험장입니다. 여기 4종류의 체험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휴양림 내에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다양한 체험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었고요. 가상 체험을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6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 체험 기기를 착용하면 눈앞에 현실 같은 세상이 펼쳐진다는데요. 자연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알기엔 아직 어린아이들. 휴양림에 와서도 이런 체험장에 더 끌리고 신나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재밌고 다음에 또 와보고 싶어요.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오니까 너무 기대되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일단은 이런 거는 도시에나 있지 이런 데는 있는 줄 몰랐는데 와서 막상 하니까 진짜 추천드릴 만해요. 너무 재밌고 애기들도 너무 좋아서 또 오고 싶다고 하니까 다음에 기회 되면 또 오고 싶어요. 숲과 문화를 만날 수 있는 증평 좌구산. 종합휴양지로 각광받고 있는 이곳에서 일상의 피로도 풀고 다가오는 새로운 계절, 가을에 특별한 추억을 담아보는 건 어떨까요? 와, 좌구산 자연휴양림을 왜 숲 종합 선물 세트라고 부르는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네. 이 숲길을 걸으면서 휴식도 취하고 또 짜릿한 체험 활동까지 할 수 있으니까 정말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연인, 가족, 친구 누구랑 가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꽃차 한 잔 마시면서 조격하면 이만한 힐링이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지역에도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증평 좌구산으로 주말 여행이나 가을 나들이 떠나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북에선 소식 잘 봤습니다. 네, 밤이 오는 게 두렵다는 분들이 요즘 늘고 있습니다. 네. 잠을 잘 못 들어서 뒤척이시거나 잠이 들어도 깊은 잠을 못 자서 불편을 호소하는 불면증 환자들이 늘고 있죠. 그렇습니다. 불면증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요. 아침에 해가 뜸과 동시에 오늘 밤은 어떡하나 또 걱정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게다가 또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또 깰까 봐 크게 뒤척이지도 못하고 네. 이렇게 깊은 잠을 못 자고 나면 다음날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불면증의 원인과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정신건강의학과 김영란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정말 깊이 잠을 못 이루는 불면증 환자분들이 참 많다고 해요. 네. 이 불면증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네. 처음 설명을 해주시죠. 불면증이라고 하는 것은 잠을 유지하기 어려운 장애인데 사실 우리가 일생을 본다면 깨어있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너무 자주 깬다든가 처음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든가 내가 원하는 시간보다 일찍 잠이 깬다든가 다시 잠들기 어렵다든가 이런 증상이 있을 때에 그 다음날 깨어있는 시간에 기억력이 떨어진다든가 집중이 안 되고 또
굉장히 중요한 시험을 망친다든가 삶의 질이 매우 떨어지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매우 두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잠을 못 잔다고 해서 모두가 불면증은 아닐 것 같습니다. 뭔가 최소 수면 시간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정도 잠을 자지 못한 경우에 불면증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개인마다 편차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훨씬 많이 자는 편에 비해서 어떤 사람은 적게 자도 개운하고 자신의 모든 컨디션이 잘 돌아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자고 깨고 일어나는데 그 다음날 컨디션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적절한 수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나이에 따라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23시간 혹은 20시간 정도 정말 먹고 싸는 시간 외에는 전부 다 잠을 잠으로써 충분히 성장 발육에 필요한 그런 시기가 있다고 친다면은 점차로 청소년 시기에 들어가면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성인기에는 7, 8시간 정도, 그리고 고령자에 있어서는 5시간에서 적어도 7시간은 주무셔야 그것이 나이에 따라서 충분히 편해질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불면증 진단 기준도 살펴볼까요? 네, 무조건 잠을 못 잔다 그래서 불면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처음 잠들기 어렵고 수면 유지가 어렵고 다시 잠들기가 어렵다. 그다음에 자도 개운치 않다. 이런 것을 우리가 비회복성 수면이라고 하는데 잠들기 적당한 기회와 환경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또 수면 실패가 낮 생활에 잠을 못 잔 결과 지장을 주거나 매우 불편해지는 증상이 적어도 일주일에 3번 발생하고 적어도 한 달간 문제가 된다면은 우리가 불면증으로 생각하시고 치료를 요하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불면증 진단 기준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불면증에 걸리는 원인도 참 다양할 것 같은데 불면증의 그렇죠. 원인으로는 또 어떤 네. 것들이 있을까요? 잘 자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잠이 안 온다. 이런 경우에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이 있고요. 평생 못 주무셨다. 젊어서도 잠이 없었다. 낮잠도 없다. 이런 분들이 만성적으로 불면증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급성으로 오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시차가 다른 지역에 갔을 때, 스트레스가 많을 때, 그리고 이사나 입원, 규칙적인 리듬이 깨어졌을 때는 얼른 잠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죠. 하지만 만성적인 질환이 있는 경우에 신체적인 통증이나 호흡곤란 혹은 여러 가지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이 있다든가 하지 불안증이라든가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경우에는 자다가 계속 불량한 잠이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제일 많은 것은 불안하고 우울할 때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에 만성적으로 불면증으로 고통을 겪으시게 됩니다. 네, 불면증이 생기는 원인을 살펴주셨는데 사실 불면증이라는 게 예고를 하고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잠 못 이룬 분들이 많진 않을 것 같은데 전조 증상이나 발병 과정들을 한번 살펴주실까요? 네, 어떤 사람이 불면증에 조금 더 잘 걸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본다면 사실 취약성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3대가 잠을 못 주무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가족을 본 적도 있는데요. 이런 유전적인 성향이 있으신 분들이 규칙적인 리듬을 깨는 생활을 하게 될 때, 그럴 때에 불면증이 오기가 쉽고요. 얼른 다시 규칙적인 생활로 돌아간다면 수면이 유지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만성적인 질환까지 있다고 한다면 만성 불면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잠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양질의 수면을 방해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피하시고 좋은 수면 습관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 역시도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씩 이렇게 불면증 때문에 다음날 피곤하고 이런 날 있잖아요. 네. 네네. 그럴 때 내가 혹시 불면증인가 확인할 수 네네. 있는 자가 진단 이런 방법도 맞습니다. 있을까요? 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화면에 보이는 그 체크리스트를 보시고 나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나 손가락으로 꼽으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30분 이상 걸리거나 잠을 자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시거나 잠들기 위해서 술을 먹거나 수면제를 드시는 경우
휴일에 오히려 실컷 자는 수가 있는 경우, 잠자리가 바뀌면 우리는 오히려 설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잠을 잘 주무시는 분들, 자는 도중에 두세 차례 이상 잠을 깨고 나서 다시 잠들기가 쉽지 않는 경우, 자다가 중간에 깨면은 얼마나 잤는지 시계를 보는 경우, 낮에 항상 졸리고 특히 점심 식후에 정신이 없을 정도로 졸린다 하시는 분, 또 항상 많은 꿈을 꾸고 깨고 나서도 대개는 기억이 안 난다. 그런 것이 정상 수면인데 이분들은 꿈을 다 기억을 하십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훨씬 일찍 깨서 더 잘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도 더 이상 잠들기가 어려우시다면은 이 중에서 4가지 이상 체크가 되면은 불면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 처음 1번에서 4번은 초기 불면증이라고 본다면 5번에서 8번은 수면 유지 장애이고요. 그리고 9번과 10번은 우울증이 있을 때 잘 나타나는 불면증의 패턴이기 때문에 네. 잘 체크해 보시고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생활 습관을 좀 잘 관찰을 해보고 체크리스트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불면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환자 네. 수를 좀 볼까요? 네. 전체 인구의 30%가 일시적인 불면증을 경험한다고 볼 때 인구의 10% 정도는 만성적인 불면증으로 괴로움을 겪으신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 빅데이터 연구를 보게 되면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에 불면증 환자가 중장년층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근 40% 정도 늘어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고령화가 되면은 불면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최근 수명의 연장으로 인해서 불면증을 겪고 호소하시는 중장년층이 많이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정말 점점 많은 분들이 불면증을 앓고 계셨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근데 저는 이 불면증의 원인 중에서 외부적인 요인도 많을 것 같지만 또 신체적인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네, 불면증을 맞아요. 호소하시기도 할 것 같아요. 네네. 우리가 100세 시대를 내다보기 때문에 고령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내가 오래 사는데 삶의 질을 따진다면은 이 불면증은 필히 대비해야 되는 것이고요. 갱년기에도 많은 변화가 오게 되고요. 또 특히 우리 청소년 시기에는 수면이 올빼미형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밤에 더 재밌게 놀고 싶고 더 뭔가 하고 싶고 하는 것이 학교에서 너무 늦게 오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일찍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밤에는 얼마든지 피곤하지 않다라고 느끼고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는 어머니가 깨우느라고 실랑이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학교 수업 시간에는 푹 주무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졸죠. 네네. 그래서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실랑이를 하지 말고 저녁에 일찍 자려고 실랑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정말 어렵다면은 사실 우리 아이들의 등교 시간을 조금 더 늦춰준다면 훨씬 성적 향상이나 수업에 있어서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네, 학생들이 보고 있다면 너무나 좋아할 발언이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활 패턴이나 신체 변화에 의해서도 수면 장애가 생길 수가 있지만 네네. 특정한 질환이 또 수면 장애를 일으키기도 할 것 같거든요. 네, 대표적인 것들을 본다면은 기면증, 또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또 하지 불안증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3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이 불면증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시고 조금 적응할 만하면은 아침, 점심, 저녁, 낮밤으로 이렇게 계속 교대 근무가 일어나기 때문에 네. 심한 경우에는 직장을 다른 것으로 옮기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만성적인 불면증은 대개 성인기 이후에 호흡 장애나 근육 문제, 어떤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잠이 자주 깨는 경우인데 사실 저도 경험해 보니까 디스크가 심했을 때는 안 깨고 싶지 않아요. 정말 피곤한데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깨게 되고, 네네. 그리고 정상적으로 모든 사람은
렘 수면과 그 넌-렘 수면이 깊은 잠과 얕은 잠이 번갈아 가면서 7, 8번 정도 오게 되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얕은 잠일 때 꿈을 꿔요. 이때 우리가 몸을 뒤척이기도 하는데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때 자연스럽게 통증 때문에 깨게 돼서 수면에 방해를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낮 시간에는 피로함이 겹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삶의 질이 의욕이 없어지고 우울증까지 오게 되죠. 네. 그렇다면 반대로는 어떨까요? 불면증이 가져오는 질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요즘에 우리가 정말 불면증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는데 인생을 잠을 자지 않으면은 더 훨씬 더 보람찬 일생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뇌가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섹터 정리가 돼서 훨씬 많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여유를 만드는 것처럼 잠을 자고 나서 우리가 기억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도 많아지고 신체 세포의 재충전, 활성화, 재생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깊은 잠을 자고 나면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간을 방해받는 불면증의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연구를 했는데 놀랍게도 당뇨, 고혈압 이런 성인병들이 5배 이상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수명이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래 사는 것보다 삶의 질이 중요하다고 할 때 가장 걱정하시는 게 치매인데요.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좋은 감정이 저장이 되는 그 기억 과정이 실패가 일어나기 때문에 늘 우울하고 불안해지고 안 좋은 생각이 먼저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졸음운전, 이것은 나만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 잘 운전하고 가시던 상대방에게도 치명적인 실수가 되겠죠. 그리고 비만도 역시 잠을 못 잘 때 일어나고 면역력이 떨어진다 그러죠. 미인은 잠은 잘 잔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인 것 같고요. 또 고혈압, 당뇨 이런 병들이 원래 위험성이 있으신 분들이 훨씬 발병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우 불면증은 작지만은 정말 꼭 필요한 치료돼야 될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저런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빨리 잠을 자야 된다, 일찍 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생각 때문에 압박이 되고 초조하고 네. 잠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도 맞아요. 영향이 있겠죠. 네네. 우리 뇌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든 우리가 상상을 하는 것이든 위험해 하고 느끼는 순간에는 자율신경이 작동을 합니다. 그중에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알람이 울리는데 이것을 교감신경이라고 하고요. 이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게 되면 사느냐 죽느냐의 생존 기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각성이 일어납니다. 정신 차려야 돼. 내가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어 하고 내 몸을 깨우게 되는데 이것이 불면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안 좋은 상상, 오늘 잠을 못 자면 내일 출근을 못 할 텐데, 지금 못 자면 내일은 망했다. 이런 상상을 하시는 거, 생각을 하시는 것조차도 뇌에서는 점점 더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하지 않았지만은 정신이 점점 또렷해지는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오늘 못 자면 내일 자도 돼. 이러다가 스르르 잠든 날이 많았잖아 하면서 편안한 이완된 마음을 가져주는 것이 수면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 잠을 자야 해 이런 생각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분홍 코끼리처럼 잠을 자지 말아야 해 하고 반대로 생각을 하시다 보면은 오히려 훨씬 수면에 도움이 되는 역설적인 치료법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뭔가 마음가짐도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리고 사실 불면증 하면 꼭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울증입니다. 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우울증과 불면증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사실 몸이 고장나냐 정신이 고장나냐 하는 것을 쳐다볼 때 대부분 정신이 고장났을 때 오는 증상 중에 꼭 쫓아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불면증입니다. 우울증 환자를 만성적으로 수면이 어떻게 되고 있나를 체크해 본 결과 무려 90%가 불면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면증 환자 중에 그러면 우울증이 몇 %나 될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20%가 우울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잔다. 이것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혹시 내가 요즘에 우울한가? 대부분이 아침에 많이 깬다는 것이 우울증일 때 불면증의 특징인데요. 너무 괴롭다고들 얘기하세요. 특히 밤이 긴 겨울 같은 때는 새벽에 깨게 되면 깜깜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거나 뭔가 활동을 하기에도 부적절한 환경인데 너무 괴로운데 옆에 사람이 잘 자는 것을 보면은 속상하다고들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울증과 불면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불면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참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네. 그래서 많은 불면증 환자분들이 또 약물 치료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것도 어떤 방법인가요? 그러니까 두통과 불면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이해 못한다고 해요. 아니 머리 대면 자는데 왜 못 자? 아니 머리가 왜 아파? 겉보기에 멀쩡한데 이게 제일 공감을 못 받는 증상 중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불면증을 겪으시는 분들의 치료 목표가 있습니다. 대개 우리는 어떤 치료가 완치되게 한다라기보다는 완화되게 하는데 우리가 목표를 둔다면은 수면의 양과 질을 개선하면서 불면과 관련돼서 낮 생활에 방해받는 것을 호전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수면 습관을 가지고 그다음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해서 도움을 받고 적어도 3주 이상을 같은 시간에 푹 자야 그 시간이 우리 머리에서 수면 시간이라고 인식을 하고 세팅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약을 띄워보는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 치료라고 해서 약이 싫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수면센터를 안정시키는 그런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면 하나만 타겟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불면과 같이 곁들여져 오는 상황을 꼭 같이 치료해서 컨트롤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참 잠을 잘 자는 거, 숙면을 취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불면증을 예방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네. 아주 쉽게 생각하면 수면의 양과 질을 떨어뜨리는 것을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좋은 수면 습관을 계속 연습하시면은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면에 방해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뇌는 바보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시간에 자고 늘 그 시간에 일어나면은 비로소 시계가 세팅이 돼요. 네. 이 시간은 자는 시간이구나. 이 시간은 깨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규칙적인 잠을 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낮밤이 바뀌는 교대 근무를 하더라도 늘 그 시간이면 자고 늘 그 시간이면 깬다라고 하는 것을 규칙으로 삼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시고요. 수면 환경을 위해서 가만히 누워 계시는 환자분들이 불면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운동을 하고 수분을 섭취하고 잠이 안 온다고 TV를 켜놓으시면 안 되고요. 낮밤이 교대 근무가 일어나시더라도 낮에 주무실 때는 암막 커튼을 쳐서 꼭 조명을 끄고 수면에 도움이 되는 그런 환경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낮 시간에 해를 쏘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사실 1 곱하기 1cm의 해가 주는 조도를 연구를 해보면은 60럭스짜리 25만 개 전등을 켜야 똑같은 효과가 난다고 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빛을 볼 때에 뇌에서 멜라토닌이 형성이 되고 규칙적인 삶이 이어진다라고 볼 때 해를 쏘이지 않으시는 우리 많은 분들이 좀 꼭 기억하시고 30분 이상 꼭 해를 쏘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잠이 안 오는데 침대에 오래 누워 계시는 거 이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각성 효과를 가져오는 거. 특히 잠이 안 오는데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서너 대 피우시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불면증 환자분들 중에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요. 특히 술을
수면제로 생각하시고 한 잔씩 홀짝홀짝 드시다 보면 수면제는 내성이 생기지 않지만 술은 내성이 생깁니다. 똑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한 잔을 마시면 효과를 받다가 2잔을 마셔야 되고 4잔을 마셔야 되고 한 병을 마셔도 잠이 잘 오지 않는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술에 의존하셔서는 안 되고요. 특히 사람들이 술을 수면제로 잘못 알고 있는데 이는 마취 효과 때문이고 술은 사실 각성제입니다. 그래서 네. 술은 피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은 불면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신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가 방학 때 늦게 자는 습관이 들더니 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오면 피곤해서 바로 잠이 들고요. 밤에는 잠 안 자는 이 습관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네. 가장 낮 시간에 잠을 자는 것은요. 어제 못 잔 잠을 보충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잠을 미리 땡겨서 자는 꼬아쓰는 잠입니다. 그래서 낮잠은 오늘 밤 수면의 양과 질을 방해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 시간에 차라리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늦게 자더라도 혹은 어떤 일이 있어서 중간에 방해를 받았더라도 일어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세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학 시기에는 적어도 개학하기 3주 전부터는 내가 개학하면 일어나는 시간에 세팅에 맞춰서 슬슬 늦잠 자는 시간을 당겨서 일어나는 연습을 해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방학 중에도 규칙적인 습관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한 분 더 만나볼게요. 네.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습니다. 치매에 걸리면 밤낮이 바뀐다고들 하는데 함께 생활하려 힘이 듭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나을까요? 유지하는 게 나을까요? 고치는 게 나을까요? 네네. 치매 환자의 경우에 특징적인 증상이 기억이 세팅이 없어지는 건데 순서를 보게 되면은 시간에 대한 기능이 제일 먼저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장소에 대해서 없어집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못 알아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과 밤을 많이 짧게 바꾸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치매 치료는 보호자가 환자를 데리고 있을 만큼 안정된 상태여야 보호자가 같이 지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치료에서 불면증을 교정해 주는 것은 보호자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꼭 모시고 오셔서 다 같이 깨어있는 시간에 깨고 주무실 수 있는 시간에 주무실 수 있도록 치료를 하시는 것을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치료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면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탈모에 대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지금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영란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오늘의 날씨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면서 아침 공기가 제법 선선합니다. 현재 기온 22.5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대전이 27도로 평년 수준을 조금 밑돌겠습니다. 오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충남 북부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비의 양은 5에서 30mm가량이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아침부터 낮 사이 충남 북부 지역에는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 기온은 천안 26도, 세종 28도, 대전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당진 26도, 태안 27도, 부여 28도로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낮게 일겠지만 해수면의 높이가 높은 만큼 만조시 침수 피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가오는 휴일에는 대체로 맑고 선선해서 나들이 떠나기 좋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가족 여러분들의 참여로 꾸며집니다. 방송 보시면서 언제든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진 사연 보겠습니다. 행복한 가족 이야기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하나씩 보시죠. 5035번님, 저희 가족은 3남 5녀 8남매입니다. 와. 매년 가족들이 막년회 겸 송년회로 모여 식사와 윷놀이로 가족의 화합을 다짐합니다.
올해도 우리 가족 항상 건강하길 바랍니다. 와, 다 모이면 진짜 북적북적하겠어요. 진짜 다복하시겠네요. 네. 3339번님, 저희 부부는 손자, 손녀 부자입니다. 다 모일 때마다 성장한 모습과 예쁜 재롱을 보면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하답니다. 참 아이들은 빨리 커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네. 8667번님, 우리 친정가족과 처음으로 간 제주도 여행. 같이 웃고 같이 맛있는 음식도 먹고 3박 4일 동안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으로 찍은 우리 가족 사진 모두 예쁘고 멋지죠? 점프샷. 참 풍경도 예쁘고 아이들도 예쁘고 부럽습니다. 사진 잘 나왔네요. 8279번님, 둘째가 태어나고도 많은 행복을 느끼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동생을 잘 챙기는 형과 애교가 많은 둘째 아들, 가족을 위해 애쓰는 신랑, 지금처럼 행복한 날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또 잘 챙겨주는 형이 있고요. 잘 받는 애교 있는 둘째 아들 여기 있습니다. 애교 많은 거 맞아요? 3336번님, 부모님 생신 식사하고 4대가 모여서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4남 3녀를 낳으신 부모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고생 부모님과 많이 함께 하셨겠다. 사진을 또 찍으신 거구나. 네, 축하드립니다. 가족 사진 찍으신 거. 네, 4872번님, 우리 집 좌충우돌 3남매를 소개합니다. 제 생애 가장 큰 선물이자 애물단지 같기도 한 우리 집 3남매. 같은 뱃속에서 태어났어도 성격은 다 다르지만 어느 한 명도 없으면 안 되는 완전체랍니다. 그럼요. 이 3남매가 다 뭉쳐야 완전체가 비로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사진 보니까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요. 0587번님, 딸만 둘이라서 좀 서운했는데 요즘 딸이 둘이면 금메달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때론 친구 같은 딸들 덕분에 살만 납니다. 반려견 두 녀석도 우리 가족에 추가요. 가족이 6이네요. 아, 그럼요. 가족이죠. 반려견도. 그럼요. 2204번님, 초등학교 6학년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혼자 자수성가하면서 이렇게 한 가족을 이뤘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저희 애기 아빠, 오늘이 육순이네요. 우리 건강하게 오래오래 삽시다. 사랑해요. 아,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오늘도 따뜻한 가족 사진들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오늘도 세 분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 소식도 알려드립니다. 제5회 대전음악제가 내일 오후 3시 대전시립박물관 특설 공연장에서 열리고요. 추석맞이 전통 떡 만들기 행사는 9월 7일 오후 2시부터 한국효문화진흥원에서 펼쳐집니다. 2019 사회혁신한마당은 9월 5일부터 7일까지 옛 충남도청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연극 염쟁이 유씨 공연이 9월 4일 저녁 7시 30분 서산시 문화회관에서 펼쳐집니다. 춤극 잔상 빛이 되다 공연은 내일 오후 4시 세종시 세종문화회관에서 마련되고요. 이호석의 메밀꽃 필 무렵 그리고 우리 가곡 공연은 내일 오후 5시 천안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행사 축제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을이 제일 잘 나가 주민 모두가 행복하고 누구나 찾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전국 20개 마을이 대전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준비한 퍼포먼스를 마음껏 뽐내고요. 마을 성공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행복 마을들이 모인 잔칫날 풍경을 월요일에 만나볼게요. 네, 어느 도시나 가보면요. 그 도시를 대표하는 대표 슬로건이 있습니다. 네.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치 대전 이런 맞아요. 슬로건을 사용해 왔는데요. 이제부터 새로운 슬로건을 마련한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대전의 정체성과 이미지, 나아갈 방향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새로운 슬로건을 원한다고 하는데요. 9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하니까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벌써 금요일이죠. 한 주도 어느새 다 가고 있는데요. 오늘 다가올 주말에도 가족분들, 연인, 친구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